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마약 문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정구역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국민들도 알게 되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최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마약 우리는 왜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 나온 정부의 대책 또 방향은 어떻게 판단하신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모시고 있습니다.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 저자이세요.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양성관 과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빛나리 의사 양성관입니다. 빛나리 의사 양성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진 교수님과 아니,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마약하는 그걸 왜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중독성. 아니 그러니까 중독성. 마약을 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 같은 사람도 어쩌다 보면 중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한번 해보시면 이게 우리는 안 해보니까 모르는데 권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예, 절대 하면 안 되고. 예, 예. 펜타닐 같은 경우는 얘기합니다. 딱 3번만 하면 무조건 중독된다. 근데 이제 펜타닐은 다운 계열이라서 조금 처음에 바로 이렇게 중독되지는 않고 예. 업 계열 흥분시키는 약은 한 번 번을 하면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독이 됩니다. 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 도파민 이론이 항상 나오는데 그 도파민이라는 게 3가지 기전이거든요. 예. 일단 쾌락을 주고 그다음에 행동을 담당하고 중독을 같은 행동을 계속 되풀이되는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초콜릿을 먹으면 나오는 도파민이 55 정도. 그다음에 성관계를 맺으면 100이라고 그러는데 코카인은 225. 우와. 근데 더 심한 필로폰은 1000이 나오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맛보고 나면 맛보고 나면 그냥 모든 것이 시시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못 끊고 그럼 이게 너무 좋으니까 두 번째를 또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도파민을 홍수라 그러는데 딱 한 번 하면 기존에 우리가 댐에 저장해둔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만큼의 도파민이 빵 하고 분출되니까 쾌락을 느끼는 건데 두 번째 하면 이미 댐이 무너졌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좀 약한데 근데 너무 강렬한 그 기억이 있으니까 더 강한 효과를 위해서 더 많은 양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도파민이 없어지죠. 왜 댐이 다 무너진 상태니까. 사람 사람 머릿속에 머릿속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도파민이 첫 번째로 그냥 물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졸졸졸 나오면 식수로도 쓰고 생수로도 쓰고 씻을 때도 써야 되는데 예. 그게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그때부터는 왜 의지로 못 끊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때는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생활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저는 도파민을 돈이라고도 비유하는데 돈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는 오로지 그것 말고는 그 통증과 아픔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눈이 돌아간 거죠. 범죄 뭐 돈 여부 상관없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성 중독 금단인상이 그런 기전이거든요. 처음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 할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라고 조절 망상에 걸리는데 조절 망상. 자기는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 정도, 예. 뭐 2번 정도 주말에만 해보지. 근데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뭐로 빠진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바로 가게 되고 그게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오롯 그렇게 이제 기존도 사실 도파민 이론이라는 게 한계가 있긴 한데 그게 이론이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가서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고 더 강렬한 약을 구하게 되고 심지어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어떤 마약을 하고 죽었다라는 소문이 딱 돌면 예. 우리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지만 더 좋고 새로운 게 나왔다고? 야 나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됩니다. 더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마약이라서. 그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 그 첫 번째 마약했던 맛을 다시 보고 싶어서 중독이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첫 번째 강렬함이 처음에 댐을 쌓아둔 댐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홍수가 쫙 나니까 너무나 강렬한데 그 두 번째부터는 아무리 약을 써도 그 강렬함이 안 나오고 댐을 재건축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재건축은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할 수 완벽하진 않지만 새로 회복되는 데는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런데 이 도파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물이 흘러나오면 양동이로 퍼서 집으로 들어와서 끌고 쓰는데 예. 처음에 도파민 홍수가 나면 그 양동이도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까지 파괴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우리 몸의 그 도파민 자체도 문제지만 그 수용체도 손상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사실은 진통제처럼 정말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면 통증이 이제 아, 너무 안 하면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오는 길에 초콜릿을 먹고 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네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이 졸졸 나오는 정도의 도파민은 상관이 없는데 필수적이고 왜 행동에도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걸리는 질환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 오히려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예. 도파민이 필수고 우리 삶에서 돈이 필수듯이 도파민도 필수인데 이게 한 번에 우리 몸에서 일반성적인 낭이 이상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예,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예. 우리가 간이 테스트하는 거. 아, 이거 경찰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예, 이게 그냥 바로 찍습니다. 이게 뭐지? 또 우리 독감이나 코로나 검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예. 소변을 아. 요 끝까지 담그면 예. 이거는 이제 메스암페타민, 그다음에 마리화나, 몰핀, 암페타민, 코카인, 엑스터시 6개를 오. 예. 5분 만에 나옵니다. 소변만 담그면. 소변 정확도가 좀 있나요? 이거는 일단은 여기서 했다라고 나오면 거의 확실하고 아. 다만 이제 15% 정도는 했는데도 안 한 걸로 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아, 어쨌든 10% 한 사람 일단은 나오면은 그냥 나오면 거의 한 거다. 확실하다고 오. 보는 거고. 김성희 소장님 들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지금 바로 한번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뭐 저희가 출마하실 거잖아요. 가볍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한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마약성 진통제를 또 수천 회 투여했다. 그 얘기를 듣고 뭐 3,000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일반인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전 솔직히 이거 모아서 나눴을 것 같아요. 횟수로 보면 네네. 그러니까 처방을 계속 아, 그러니까 지금 받은 횟수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데 네네. 이 다운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하기보다는 네. 일주일치 모아서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눔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그거는 상당히 좀 근데 계산해 보니까 이거 매일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전 계산해봤습니다. 사실 음. 계산해봤는데 한 4년 정도, 3년, 4년 사이에서 한 횟수가 3,000회 정도니까 하루에 2번 정도를 예, 그러니까요. 했던 건데 그거를 굳이 나눠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사제기 때문에. 페치딘이라는 성분인데. 그럼 이게 지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맞을 수 있긴 한 겁니까? 이래도 3년 몸이 동안? 견뎌나나요? 요거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조금 가장 약한 단계이기 아, 때문에 통증 효과가 좀 더 강하고 그런 중독성 계열은 조금 약한데 아마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한 번 하다가 결국 끝쪽으로 가서는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사실 병원 얘기라서 조금 저도 입장에서 불편한데 그냥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공금 횡령에 가깝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공금이 돈이 아니라 마약이었던 거고. 그 이사장이니까 아무래도 회장 느낌이고 병원장은 사실 CEO 개념이거든요. 병원에서. 그것도 참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최근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근에 그 펜타닐 단속 문제가 또 의제로 논의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미국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예. 21년도 기준으로 10만 명이 사망했는데 마약류 예. 또는 진통제 관련해서 70%까지가 펜타닐이니까 음. 50세 미만에서 지금 18세에서 50세 미국 사망률 1위가 교통사고, 자살, 총기 사고가 아니고 이미 펜타닐 마약류 중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얘기를 했는데 예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약간 정치적 문제로 번지다 보니까 서로 그게 좀 조율이 안 됐었고 특히 뭐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도 서로 약간 해결을 하기보다는 서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잘 안 됐고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 근데 이게 중국이 만드는 이 원재료라는 게 원래 네. 얀산이 개발한 펜타닐 자체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쓰긴 쓰는 건 거죠. 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것이 마약으로 쓰일 줄 알면서 대량 생산을 한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인데 정부가 통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물질들이 이제 NPP라고 그 펜타닐의 전구체 원료를 파는 건데 그거를 펜타닐을 써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약으로 팔 수도 있고 다른 화학적으로 쓸 수도 있고 물론 그걸 멕시코 마약상들이 만든 펜타닐로 불법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중국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기업에 대한 통제를 특히 화학적인 부분이니까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악용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멕시코 마약상들이 그거를 원재료를 수입해서 불법으로 변경해서 펜타닐로 만드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쪽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히로뽕, 필로폰 같은 경우는 감기약인 에페드린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럼 에페드린을 수입하는 건 불법이냐? 아니죠. 감기약이니까.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알면서도 물론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통제를 해도 그 나라 자체의 부정부패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예. 사실 정부가 통제를 거의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사실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 어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여성이 갑자기 길바닥에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막 있고 경찰이 와가지고 음주가 한번 했거든요. 근데 알코올은 검출이 안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종류의 약입니까 보통? 보통은 이제 마약은 업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이 납니다. 아, 그 업계구나. 신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업계열은 이제 단계가 워낙 다양한데 우리가 가장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약도 작년에 제주도에서 여자분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업계열 너무나 황분하다 보면 뭐 주체가 안 되고 플러스 그 모든 마약들이 환각 작용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분한 상태에서 환각이 오니까 뭐 운전을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운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사고 나는 거고 다운계열 같은 경우는 뭐 술이랑 비슷한데 술보다 한 10배 정도 세니까 실제로는 운전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거의 누워 있는 경우고 환각계열은 환각 말 그대로 눈앞에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안 들리는 소리가 나만 들린다든지 안 보이는 게 나만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사고 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환각계열 아니면 거의 업계열 계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신 분이 그 이제 막 비행기 비상구문을 맞아, 열려고 비상구문 열었죠.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막 제가 좀 그게 아마 김해 공항이었고 제가 좀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유였고 필로폰유. 예, 그게 필로폰유가 처음에는 흥분되고 막 가슴 막 두드리고 어마어마하게 흥분되는데 예. 결국에는 하다 보면 그게 음. 환각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환각이 참 안타깝게 좋은 환각이 아니고 나쁜 환각, 주로 피해망상, 관계망상.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교수님께서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저는 들리는 거예요. 진중 교수님이 저를 욕하고 있고 나를 살해할 것 같고 이런 게 피해망상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한다? 도망쳐야 되는 거죠. 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들이 피해망상을 느끼고 있는 건데 당연히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가면은 사실은 아주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온 상태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약들에서도 뭐 필로폰 성분을 추출하거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먹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중독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약이 완전 다른 거죠. 그게 약을 변형을 시키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그 기존의 원료에서 농도를 훨씬 더 높이거든요. 그다음에 성분 구조를 살짝 바꿉니다. 계속. 예. 그거를 유사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성질이 완전 달라집니다. 강아지라고 해도 우리가 훈련을 시키다 보면 맹견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사냥개로도 훈련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게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 구조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계속 앞으로 새로운 마약, 새로운 종류, 단속이 안 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 효과는 사실은 사람이 투여하기 전까지는 알긴 좀 어렵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정구역이 아니다 해서 범정부적으로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가 이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어떤 조치들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인데 네. 그럼 처벌을 하면은 일단 공급, 유통, 생산 쪽에서는 타격을 받습니다. 당연히 받고요. 예. 그러면은 플러스 그렇게 해서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사람들이 마약이 나쁘다 경각심을 줌으로써 좀 꺼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꺼려한다는 게 제가 이전 출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마약을 나쁜 거다 괴상한 사람들 막 좀비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처음 하게 되는 계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하면 아이들 머릿속에는 낯선 사람이 되게 흉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장 유괴범들의 특징은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고 마약의 경우 처음 하는 경우는 대부분 친구들, 지인들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처음으로 유도되는 처음 마약을 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처벌책에 그런 교육적인 마약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없는 부분이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도 대부분 방송도 마약은 나쁘다, 중독된다, 끝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니까 뭐 기분 좋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뭐 한번 해볼래 하면 음. 이게 무슨 마약이야 생각을 전혀 못 하거든. 음.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 우리 비슷한 제도- 건데 한번 펴볼래.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 그 부분을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 부분이 그 완전히 부분을- 빠져 있고. 음.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 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그 댐이 무너졌을 때 예. 복구할 때 한 1년 6개월까지 걸린다 예.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재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치료와 재활. 치료와 그런 재활. 시설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치료는 의학적 치료는 보통 한 달 이내 짧게 단기 입원해서 약물 치료하면서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가 그런 기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느냐. 지금 정부가 지금 지금 잡아놓은 게 21개소고 근데 실제로 운영되는 건 2개소밖에 없습니다. 왜? 환자들은 아주 힘들고 관리하기 아주 힘들고 힘든데 정부 지원은 제대로 안 나오고 하다 보면 접고. 근데 또 이틀 전에 발표된 대책에서는 기존에 지정한 곳조차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또 개수는 늘리겠다 그러고. 그럼 치료가 만약에 됐다고 치면 이제 1년 동안 재활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가난하고 생활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언제 약을 다시 한번 생각이 날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거나 스트레스 때 생각이 나면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게 낮 타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뭐 상담 치료 아니면 프로그램만 있는데 주로 밤에 갑자기 충동이 오르는데 갈 데가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예. 지금 하는 게 전화 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그 전화로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마약을 할 리가 근데 없죠. 이제 걱정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제일 돈 안 드는 게 처벌 강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고 정작 해야 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재활 치료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건 돈 들고 네. 복잡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게 되기 쉬운데. 보통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당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까? 조금은 다릅니다. 진보라고 해야 되나? 진보측 인사들은 예. 질병으로 봅니다. 중독을. 아.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자는 쪽으로 가는데 예. 이 정책이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진보 측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흉악법이 나오거나 마약 사범자가 나오면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사형시켜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측에서는 치료를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자신 있게 표가 먹을까봐. 예, 게다가 계속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돈도 많이 들 테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 나오거든요. 가난한 저 돕지. 왜 그런 사람들을 같은 돈으로 치료하느냐. 지 잘못인데.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 잡으면 너무 좋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흉악범, 마약 범죄자를 나쁜 쪽으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우리는 그 악과 싸워야 된다. 하면서 자신은 선이고 맞서 싸우는 영웅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은 항상 보수가 집권을 하면 나오거든요. 필리핀 뭐 두테르테 같은 경우 미국의 1971년도에 이름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레이건 말.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수 쪽에서는 악마화시키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인기는 있는데 예. 효과가 있냐? 미국은 완전히 실패했고 필리핀은 조금 성공한 듯 보이고 그럼 한국은 이번에 한국 차례죠. 그럼 한국은 예. 과연 지금 한국은 뭐 좀 이런 정도로 해서 가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제 자녀들이 마약을 할까봐 걱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미국에 저도 살아봤지만 미국은 정말 만연해 있어서 네. 완전히 문화가 달라서 우리나라는 별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정부의 발표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것처럼 좀 약간 위협이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 기준까지 18,000명 마약 총 사범자 수가 올해 9월까지 2만 명. 아유, 늘어나고 있네요, 그럼. 그러면 올해는 한 2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예. 그러면 열심히 잡는 사람 늘어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과는 완전히 이전 편에서 말했죠. 유통, 생산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듯이 물건을 사듯이 마약을 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강조하는 정치권이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강조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앞으로 마약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거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학생, 뭐 중고등학생 사범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니. 그렇죠. 10대 사범 수가 벌써 10년 만에 10배?
뭐 소수긴 하지만 늘었고 예. 메인 마약을 하던 층이 40, 50대에서 이미 20, 30대로 왔고 왜 SNS, 휴대폰, 인터넷으로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구매하기 쉬우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 추세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막아야 되지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교수님이 딱 내가 대통령이다. 마약 대치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성교육 같이 예. 마약에 대한 교육도 항상 정기적으로 무조건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너무 쉽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면 5분 안에 구매처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버리면 이게 미국이 마리화나를 왜 합법화했느냐?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왜 고등학생의 16%가 마리화나를 하면 법으로서는 금기에도 관리도 안 되고 처벌해봤자 교도소가 넘쳐나니까 마약 중독 그러다 보면 포기해버린 거네 그럼. 그렇죠.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사실 풀어준 경향이 큽니다. 그러면 어느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약을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마약을 없앨 수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뭘 할 거냐? 재활치료로 기존의 중독자들이 하는 걸 막고 동시에 교육을 통해서 처음으로 할 사람들을 막으면 수요가 없어지면 굳이 공급이 위험을 무릅쓰고 처벌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낮은 수익을 위해서 높은 위협을 무릅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정책이죠. 그래서 공급은 우리나라가 맡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산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유통 들고만 오면 10배거든. 10배가 됩니다. 가격이. 그러면 그 엄청난 그거 태국 가서 한 번만 갔다 오면 몇백만 원을 주는데 그럼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유혹이 안 될 사람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이라도 그럼 공급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 막을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수요에서는 딱 두 가지 처음 하는 사람과 계속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교육 아무리 계속 범죄와의 전쟁을 강조해봤자 마약은 너 한번 해볼래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교육 두 번째는 예,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 들었는데 일단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간에 그 일부 연예인들 이성균 씨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혐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그 부분은 경찰 수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것이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양성광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